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와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활동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1월부터 관내 모든 도선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100원 택시, 1,000원 버스처럼 이번에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관내 도서지역을 오가는 도선 운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6개 섬 지역 도선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사전 모임입니다. 육지에서 도선이 운항되는 섬은 시산도와 화도, 애도, 등량도, 연홍도, 죽도 등 모두 6곳. 현재 많게는 5,000원에서 1,000원 남짓한 요금이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통일됩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도선 운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노인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니까 3,000원 하던 걸 1,000원 한다면 아무것도 더 많이 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 오실 분들도 한 번 오실 분이 2번 올 수가 있고. 고흥군은 주민이 부담하는 1,000원 이외의 비용을 내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해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우선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요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그 입도객 증가로 섬 지역에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길을 끌었던 100원 택시나 1,000원 버스처럼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최근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섬 지역이 소개되면서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푸지구 개발업자의 공소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원은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9억 5천여만 원과 공소가 기각된 금액 가운데 일부인 58억여 원의 횡령액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특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횡령 혐의를 다시 기소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 씨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번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웅천 택지개발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웅천 택지개발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안건은 최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다시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회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웅천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특수교육학과를 광주로 이전하는 안건이 보류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학생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전병석 총장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과를 광주로 이전하는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뒤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2005년 여수대학교와 상호 대등한 통합을 골자로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실상 흡수 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여수 캠퍼스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통합 이후 이미 11개 학과가 통폐합됐고 학생 수도 40%나 줄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지역민들의 이기심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캠퍼스에 재학하는 중등 특수교육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전공 심화 과목인 표시 과목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이 과목의 수업은 광주 캠퍼스에만 개설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250km의 거리를 통학하고 그마저도 이동의 문제 때문에 야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수 캠퍼스에 상주하는 전공 교수와 조교가 없어 교육 정보나 진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저희는 침해당하고 있다. 저희는 보상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소속감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건 지역 이기주의에 우리를 휘말리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 환경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그보다 지역 발전이나 학교 발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 첫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앞으로 광주 캠퍼스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학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대 여수 캠퍼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임시회에서 채택하고 교육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함께 여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수의 교육 환경은 황폐화되고 있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여수 캠퍼스에 문화관광 분야 학과를 개설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140여 곳의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115곳이 적발됐으며 주의 290여 건을 포함해 모두 300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신고가 접수되거나 원생이 150명 이상인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야산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찰과 방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목의 밀반출 금지 등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우거진 숲 사이로 울긋불긋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미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입니다. 솔수염 하늘소에 몸에 기생하다 소나무로 옮겨다니는 재선충은 산림 곳곳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제당국도 고사목 제거를 위해 본격적인 예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에 식재된 수종 가운데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아 피해 확인과 제거 작업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렇듯 고사가 확인된 나무는 벌목과 시료 채취 작업을 거친 후 파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에서 재선충병으로 처리된 소나무만 1,700여 그루,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8억 원에 인력도 수백 명에 달해 지자체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네, 9월 이후 고사목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찰 활동과 방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선충의 피해 면적이 크게 줄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정기적인 항공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사와 벌목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개충의 도움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재선충의 특성상 감염목의 밀반출 등 인위적인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철에도 1만여 번의 예방나무주사와 300여 번의 고사목 제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류를 함부로 반출하지 않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목 처리 등 사후 방제보다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피해 지역 확대로 매년 전국에서 수십만 그루 이상의 피해목이 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피해목을 10만 그루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어제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6천여 명이 참가해
검도와 게이트볼 등 20개 정식 종목을 포함해 모두 22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탐진강 상류에 자리한 장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조선 초 축성한 장흥 읍성터에서 백제기와 조각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말까지 전남 중남부 지역을 다스렸던 치소인 장흥 읍성입니다. 야트막한 산들이 계곡을 감싸고 있다 해서 포곡성인 장흥 읍성은 동학혁명 때 관아 건물과 성벽 등이 모두 파손돼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읍성터에서 수많은 백제시대 기와편을 비롯해 일부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연구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탐진강의 삼국시대 역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백제시대의 고마미 지연이라고 했던 그 터전인데 그 흔적에다 다시 성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장흥군은 백제시대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장흥읍성 몇 곳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있었을 법한 건물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건물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훼손을 막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과 군사 요충지로 자리매김했던 탐진강 일대. 이번 발굴 조사로 잃어버린 삼국시대 고리를 연결해 탐진강의 백제 세력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최종 인증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동체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제주와 춘천 등 국내 3곳과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습지 보존과 이용에 참여하는 지역을 총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도시는 람사르 브랜드를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정의당이 고흥만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비행시험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어장을 잃은 주민들이 국가가 조성한 간척지에서 경작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돼 생존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고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촛불 시위가 열리는 등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항 여수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취급 선박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청사회의실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요 선사와 하역사, 해운 대리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반입 신고 절차와 위반 사례를 공유해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양항에 반입되는 위험물은 한 해 평균 21,800건이며 이 중 60%인 13,200건이 여수 지역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도내 15개 시군에서 56곳을 신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공모에 여수 11곳, 신흥 8곳, 고흥 보섯 4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요. 본격적인 비구름이 유입되는 인천에는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가 될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지방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오는 동안에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에 머물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